자, 다음은 행정행위. 행정행위와 처분의 관계인데 얘는 실체법상 개념이죠. 실체법상 개념이란 말은 실체법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죠. 처분은 쟁송법상 개념이죠. 쟁송법상 개념이란 말은 쟁송법은 심판법과 소송법을 이룬다. 그래서 지금 이 심화 강의를 들려면 기본 강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관계를 쓰는 것은 보통은요, 권력적 사실행위 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쓰는 내용입니다. 이건 뒤에 사실행위 파트에서 배우면 돼요. 지금은 단문으로만 대비하십니다. 행정의 개념, 처분 개념 간단하게 쓰고 양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실체법상 개념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처분 개념이에요. 이 처분 개념이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동일하냐? 동일하다. 이게 실체법상 개념설입니다. 즉 처분 개념을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보겠다. 그래서 얘는 일원설이 되는 거죠. 쟁송법상 개념서는 처분을 실체법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동일하게 볼 필요 없다. 서로 근거가 다르다. 이원설입니다. 자, 판례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보통은 지금은 쟁송법상 처분으로 가죠. 쟁송법상 처분으로 가면 결론은 권사와 비권사,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는 얘는 행정행위는 아니에요. 만약에 양자가 동일하다고 보면 결국 처분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이게 일원설의 논리입니다. 이원설은 양자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이원설의 논리에 따르면 행정행위와 처분에서 얘는 실체법의 개념이지만 얘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처분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더 넓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권사가 포함되지 않지만 처분 개념에는 권사가 포함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림으로 따지면 처분 개념 안에 행정행위 개념이 있고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처분인 게 바로 권사 비권사죠. 이게 이원설입니다. 뒤에서 배우는 권력적 사실행위에서 써야 될 내용이니까 지금은 뭐 단문으로만 간단히 보면 되겠어요. 다음 일반 처분이 나오네요. 일반 처분은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체적 규율을 하는 것을 일반 처분이라고 부릅니다. 일반 처분의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무래도 우리는 경감 승진 시험이니까 지금 여기서 나오는 횡단보도 설치행위, 이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사례로는 안 나오지만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도 일반 처분이에요. 그리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이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에서 공고문서, 보통은요 일반 처분은 고시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보통 밝히기도 합니다. 몇 월 며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지 않으면 고시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날 효력이 발생한 날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 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봐서 90일이 기산이 됩니다. 알아두셔야죠. 자, 갑등이 지하도 지상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려는 민원을 지방경찰청장 A에게 제출해서 A가 횡단보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했어요. 이게 물적 일반 처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법률적 용어를 포섭하는 게 사례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물적 일반 처분이고, 이에 지하도 상가에서 점포 도로 조명 허가를 받아야죠. 영업을 하고 있던 을은 횡단보도가 설치되면 사람들이 지상으로 다니니까 지하 상가로 안 다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해서 취소를 제기한 겁니다. 질문 볼까요? 지방경찰청장의 핸드보드 설치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물적 일반 처분은 얘도 처분이에요. 된다. 다만 을에게 원고 적격이 인정될 것이냐? 횡단보도 설치를 이유로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상 사실상 이익 침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사적 이익 침해로 봐서 대상 적격은 인정했으나 원고 적격이 부정된 사안입니다. 쓸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일반 처분의 의미 종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체적 규율을 하는 것으로서 사람에 대한 것과 사물에 대한 것, 보통 예로 나오죠. 대인적 일반 처분은 뭐 집회 허가 또는 집회 해상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일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인 처분이냐? 우리 판례는 처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 물적 일반 처분으로서 처분성을 긍정한 바 있어요. 다만 일반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느냐? 횡단보도 설치 사건에서는 인근 지하상가 상인의 매출 감소, 영업이익 감소는 간사경,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다. 이걸 우리가 반사적 이익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고 적격을 부인합니다. 항상 부인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특허로 누리는 이익이라면 법률상 이익입니다.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침해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고, 반대로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면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해서 원고 적격이 부정됩니다. 제소기간을 방금 봤는데 나중에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고시공고의 효력 발생일이 처분이 있으면 안날이니까 90일이죠. 공고문서에 효력 발생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앞에서 본 것처럼 5일 경과시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공고일로부터는 5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안날로 90일이 기산되니까 최장 95일이 됩니다. 변호사 시험에서는 사례로 출제가 됐으니까 꼭 알아두세요. 절차당하자 뭐 이런 거 객관식용이에요. 가볍게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이것도 뭐 단문이나 나오면 모를까? 얘는 단문용으로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이기 때문에 처분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전 통지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략된다. 판결의 대소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데 한 사람이 취소송을 제기해서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다 판결의 효력이 미치느냐? 그게 절대적 효력. 아니다. 소송 당사자에게만 미친다. 이게 상대적 효력. 장래호는 긍정하지만 소급효는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타인에게도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부르는 구별설. 우리는 일률적 처리를 위해서 절대적 효력설이 행정법 관계의 특징이 맞겠죠. 일률적 처리. 자, 여기 볼까요?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운행자 및 보행자 통행 방법 규제하는 거. 이건 구체적 규율이죠. 불특정 다수인이 수범자니까 일반적이지만 통행 방법을 규제하는 지역은 특정되어 있으니까 구체적 규율이 돼요. 따라서 여기로만 통행을 해야 될 또는 일시정지를 해야 될 의무가 부담되니까 항고소송의 대상인 물적 일반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봐준 겁니다. 따라서 대상 적격은 충족되는 거죠. 그런데 횡단보도 인근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하상가 상인들의 매출 감소는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따라서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득인 반사적 이익 침해에 불과하니까 원고 적격은 부정돼서 결론 부적법 각하입니다. 계량기속은 이거는 맨날 쓰는 거죠. 보통 로마자 2번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 2번에서 쓰는 겁니다. 실익을 아는 게 중요해요. 실익은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이죠. 사례에서 안 쓸 때가 거의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 뭐냐면 기속과 재량은
처분행위에서만 논의되는 거예요.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위법심사를 사법심사 방식이라고 쓰죠. 사법심사가 위법적 법을 판단하니까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기속인지 재량인지 판단할 때는 법규의 체제형식 문헌, 당해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로 판단하는데 얘가 물리적 해석, 얘가 유기적 해석, 얘가 보충적 해석입니다. 만약에 재량으로 판단된다면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제한적 심사 방식으로 재량 일탈남용만을 심사합니다. 재량 일탈남용의 기준은 법사일목불, 즉 법령 위반, 사실오인, 일반 원칙 위반, 재량 수권 목적 위반, 재량권 불행사 혜태가 있어요. 행정기본법 21조도 있네요.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그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이게 일탈이죠. 또는 남용이 됩니다. 한계를 넘거나 일탈, 남용이 있을 때는 법원은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법 27조에서 명문으로 재량 일탈 남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일탈 남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도 있다. 자, 재량 행위인지 여부, 이건 목차예요. 실제 답안지 했을 때. 일반적인 법 해석 방법론에 따라서 이게 물리적 해석, 벽궤의 체제형식 문헌,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이건 1조 목적에서 찾는 거예요. 사례풀이 할 때 이 포섭하는 능력을 꼭 보여줘야 됩니다. 당해 행위의 개별적 성질을 판단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건 허가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면 1번 특허인지, 2번 재량 행위인지. 순서는 이렇게 갑니다. 왜냐면 특허인지가 나중에 보면 재량행위 인지에 관련해서 첫 번째 법규의 체제형식 문헌, 당해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세 번째는 당해 행위의 성질.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당해 행위의 성질이 뭔지. 그러니까 얘를 먼저 검토해야 재량 여부를 검토할 때 논리적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법규의 체제, 형식, 문헌. 문헌에서는 의미가 하나인 일의적 문헌, 다의적 문헌, 법규, 분야, 당해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 특성, 주된 목적과 특성으로 판단할 때 기본권 관련성이 강하냐, 공익 관련성이 강하냐. 세 번째, 당해 행위 자체의 성질, 행위의 성질이 특허냐, 예외적 승인이냐, 또는 허가냐, 또는 제재 처분이냐. 볼까요? 체제 형식과 관련해서 행정청은 해야 한다. 행정청은 할 수 있다. 일의적인 거 보통 숫자로 많이 표현이 되죠. 다의적 문헌이 중요해요. 다의적 문헌은 고려, 필요, 적합, 고려, 필요, 적합, 조화, 환경. 환경은 고려 요소가 상당히 많죠. 자, 여기 볼게요. 행정청은 해야 한다. 그럼 기소. 할 수 있다. 재량. 체제 형식은 쉽게 말하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죠. 일의적, 의미가 하나면 기소. 이런 다의적 문헌이 나오면 재량입니다. 이 단어를 꼭 찾아야 돼요. 고려, 필요, 적합, 조화 또는 환경과의 조화. 기본권 관련성이 크면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기속이에요. 공익 판단이 재량 판단이거든. 공익 관련성이 크면 재량이에요. 공익 판단은 이꼴 재량 판단입니다. 특허는 재량이죠. 예외적 승인도 재량이죠. 강압상 허가는 보통 기속으로 봐요. 기본권 관련성이 크니까. 제재 처분은 구체적 타당성을 요구하니까 보통은 재량으로 갑니다.
강학상 인간은 기속일 때도 있고 재량일 때도 있어요. 주로 이제 재량이긴 하지만 대부분. 자, 중요합니다. 다음. 재량행위에 대한 위법 심사 방식은 재량행위는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요. 왜? 공익 판단을 법원은 못 하거든. 공익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재량 일탈 명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합니다. 이걸 제한적 심사 방식이라고 부르죠. 기준은 법사일목불, 법령위반, 실체법, 절차법 다 포함합니다. 사실오인,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 재량 수권 목적 위반,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인데요. 실제 시험에서는 일반원칙 중에서 뭐를 위반하는지와 또는 5번 재량권 불행사 혜택,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특히 재량권 불행사 혜택은 나중에 조문에서 재량 감경 규정을 찾아야 돼요. 특히 재량권 불행사 혜택가 나올 때는 설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처음 위반 또는 사소한 부주의. 처음 위반했고 사소한 부주의, 그리고 이런 표현. 처음 위반했다, 사소한 부주의였다. 그런데 전혀 감경을 안 하면 재량권 불행사가 됩니다. 키워드 재량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또는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면 이런 재량권 불행사 그 자체가 재량 일탈남용이에요. 뒷부분은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재량 감경 요소를 고려했지만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재량권 불행사로 보지 않아요. 즉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돼. 없다고 오인하든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써야 돼요. 자, 그 정도 보면 되겠다. 판단 여지는 사례에서는 잘 안 물어봐요. 왜냐면 물어봐도 잘 못 쓰거든. 판단 여지를 물어보는 시험 팁은 첫 번째, 사법심사 가능성. 질문 자체가 사법심사 가능성을 물어보면 판단 여지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통치행위와 다르게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적이라면 얘는 고도의 전문적 또는 고도의 기술적 또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 이런 게 판단 여지입니다. 판단 여지는요, 소송 그 법률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불확정 개념이라는 것이 고도의 전문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행정청의 이런 고도의 전문적 판단은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원리예요. 이런 판단 여지는 행정재량과 구별되느냐, 뭐 구별된다, 구별 안 된다, 뭐 견해 다툼이 있어요. 판례는 판단 여지의 개념은 다 수용하고 있어요. 고도의 전문적 판단 또는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판례는 개념은 인정하지만 판단 여지도 재량 일탈남용으로 판단합니다. 자, 판례나 행정시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그 판단의 기초가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는 말은 단순한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함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개념은 수용했지만 재량일탈남용과 동일하게 위법성을 판단해요. 재량수권과 판단수권은 결정 권한의 배분 문제다. 자, 그렇게 보고 양자를 구분하는 것이 뭐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학문적으로 구분은 해야 되겠죠. 보통 재량수권은 입법자가 하는 건데 판단수권도 입법자가 하지만 과거에는 법원이 스스로 사법심사를 자제하면서 판단 여지 이론이 성립했다고 과거에는 이렇게 봤어요. 재량수권은 입법자, 판단 여지는 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독일 이론에서는 어쨌든 수권은 항상 입법자가 하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량수권, 판단수권. 자, 결정 권한의 배분 문제다. 인정 영역은 스님들은 뭐 비구라고 부르잖아요. 비구 예정. 출가할 예정인가 봐요. 비구 예정. 비대체적 결정. 전문적 판단이겠죠. 구속적 가치평가. 일정한 미래 예측 결정 또는 정책적 결정. 환경은 이쪽에 좀 많이 들어가죠. 환경 예측 결정 같은 거.
나중에 전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원전 계획을 다시 가동한다. 이러면은 뭐 예측 결정, 구속적 가치 평가가 될 수 있고 정책적 결정일 수도 있어요. 꼭 어느 한 군데만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판단 여지가 나온 이론의 배경은 사법심사를 제한하겠다는 원리예요. 특히 최근 판례가 중요하네요. 환경오염 발생 우려는 장래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 효과 예측이 필요한 경우, 즉 예측 결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 환경오염 관련해서 이러한 행정처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이나 비례원칙에 뚜렷하게 명백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 즉 함부로 위법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자, 판단 여지에서는 만약에 설문에 이런 비슷한 단어가 나와 있어. 환경오염의 발생 우려, 예측 필요. 그러면 판단 여지를 물어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